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 4학년 박민성입니다. 저는 이번 졸업작품의 컨셉을 과거와 현재와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걸어보는 길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차가는 익산의 원도심과 그 주변 세일이 계획으로 여러 가지 시가지 및 다양한 상권 등장으로 인하여 과거 상업으로서 원도심의 역할을 해왔던 인하동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의 이 익산의 모습과 근현대의 건물, 1988년 익산의 모습 등 다양한 역사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지만 과거 영광일 뿐 현재는 노후가 된 곳에 불과할 뿐입니다. 익산의 미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진 시간의 흐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저의 이번 작품 졸업작품의 제목을 플로우 오브 타임이라고 선정하였습니다. 익산의 원도심을 알기 위해서 일단 익산의 역사를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트 위치입니다. 사이트는 전라북도 익산시 인하동, 중앙동, 평화동 일대로 120만 제곱미터입니다. 익산의 주요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77년 이력 포괄 사고, 1990년 신시가지 조성, 1995년 KTX 항수 거점역 선정, 2008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정,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사이트 내에 원도심을 역할을 하고 있던 솜리가 있습니다. 익산의 근원인 솜리는 그 솜리가 소수지하의 바람을 맞으며 주현동으로 퍼져나갔고, 인하동은 주현동과 중앙동을 잇는 근대 일이 최고의 상업지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인하동은 서쪽으로는 중앙동과 이력, 남쪽으로는 망경항과 인접하였기에 원도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도시구조 변화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도시구조가 변화하였지만 주로 가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가로 형태의 길을 구획해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익산에서는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기에 도시구조가 변화하면서 생긴 새로운 것들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내 익산의 근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근대 역사 공간이 존재하는데 주로 인하동에 몰려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근대 역사 공간으로는 구 1위 금융조합, 보화당 한의원 구 건축창고, 평등로 근대상가주택, 대교농장사택, 신진백화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현황입니다. 익산시의 주요 현황을 세 가지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 사업 현황입니다. 현 사이트는 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도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정비 및 재생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맞추어 저는 익산시의 구도심의 역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익산시의 배천사입니다. 사이트는 익산의 남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빨간색인 1910년대, 주황색인 1920년대, 갈색인 1920년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익산의 구도심의 역할을 해왔던 곳이기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익산시의 녹지현황입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가장 활발한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을 뒷받침해주는 녹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녹지는 중공업단지를 위한 녹지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현황 사진입니다. 사이트 내 보존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네 것을 선정하여 보여드리고 싶었기에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남부시장, 한복거리, 구시장, 인하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사이트 내 주요 거점을 선정하였습니다. 권사마을, 안단대 아파트, 공구거리, 인하동을 선정하였고 이는 사이트 내에서 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거점과 연결되는 동선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익산대로와 평등로, 인북로, 소동로가 존재하였고 이는 사이트 내에 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거점과 면을 합쳐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동선 방향을 설계하였고 주요 거점들을 모두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형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교실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도로와 거점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로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이트 내에서의 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의 설계 사이트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설정을 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위한 위치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신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면이 위치 선정, 이동 경로가 선, 신공간 조성이 점이되면서 제가 설계하고자 했던 이 비전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하여 6가지의 존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존 유지 구역, 쇼핑 중점이 되는 쇼핑 가능 구역, 주거가 중점이 되는 주거 위주 구역, 체험과 학습이 주화되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체험학습 구역, 기존의 학교가 위치한 기존 학교 구역, 관광객에게 재미를 주는 관광교육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계획 수립 과정을 바탕으로 거점 공간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익산역입니다. 익산역은 익산의 주요 교통 유충지로서 사람들 이동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남부시장입니다. 구도심의 주요 상권을 담당했던 곳으로 이리의 폭발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제시된 새 1위 개연소의 계획으로
이래 다양한 상권 등장으로 인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하동입니다. 익산의 주 역사 지점으로서 원도심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며 일제강점기 아픔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안단테 아파트입니다. 익산 내 고층 아파트가 등장함에 따라 중앙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곳입니다. 다음은 궁궁거리입니다. 과거에는 익산의 주요 경제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툭방촌입니다. 공동체 형성의 주요 지점으로서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해방 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살게 되며 형성된 지역으로 일제의 체계적 조선술탈 과정에서 인하동 창고촌이 상생하였습니다. 이때 창고촌이 쪽방촌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 계획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구상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 구상도입니다. 기존의 것을 유지한 채로 선정된 구역을 정비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블록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이용 대학도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점들이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특화 세계가 들어가는 토지 용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 구상도입니다. 보행자는 안전하게 차량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도로 구상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설계를 완성하기 위한 단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거점 공간 설계입니다. 다이어그램으로 거점 공간을 표기했고 그 공간들이 하는 역할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를 이제 더 구체화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으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도마을입니다. 기존의 마을의 역할만 했던 철도마을의 새로운 속성인 외부 공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익산역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이곳에 들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섬유공장입니다. 익산의 현재의 주 중심이었던 섬유공장이 현재는 버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섬유공장을 정비하여 이와 관련된 체험공간, 상점공간,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세 번째는 연도형 상가입니다. 철도마을과 성류공장을 이어주는 하나의 길을 형성합니다. 안단테 아파트 부지 아랫부분을 이용하여 연동 상가를 조성합니다. 네 번째는 역사 공간입니다. 인하동은 근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 만큼 개발보다는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시되는 남부시장은 체험공간으로 역할을 바꾸어 보존되는 나머지 역사 공간을 보조하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한복거리는 상업공간보다는 체험공간으로서 한복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대여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정리되지 않은 공구거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구거리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공구가 필요 없다면 가릴 이유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 공구 상점과 가정 공구 상점 판매점을 따로 나누어 일반인들의 접근을 좀 더 용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남부시장 조성입니다. 현 남부시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근대 역사의 공간이 적은 곳이고 낙후된 지역이기에 변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에 새로운 남부시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시장의 거리를 형성하였습니다. 건물 운영이 아닌 거리 운영으로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배치하고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연계되는 녹지 설계입니다. 각 거점들의 역할이 다르고 거점마다 거리가 있다 보니 연계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 녹지를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녹지 공간이 관사마을과 연두형 상가에 위치한 녹지 공간은 익산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 박물관과 꽃밭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서 활용합니다. 두 번째 녹지 공간은 첫 번째 녹지 공간과 연계되는 곳으로 인도와 탈것 도로를 구분한 공간입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 전용인 연도형 상가로 자전거나 탈 것이 통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구분하기 위한 녹지공간입니다. 세 번째 녹지공간은 공구 창작 참여 공간 광장 위쪽에 위치한 녹지공간으로서 도서관과 공구박물관이 위치한 문화공간입니다. 네 번째는 녹지공간은 역사공간 위쪽에 위치한 녹지공간입니다. 역사공간과 연계되다 보니 관광객을 위한 토종과 돌담 형식의 휴식공간을 통하여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세계입니다. 첫 번째 특화세계는 공구 창작 참여 광장입니다. 새로운 공유의 장소로서 4개의 주요 체험 공구 상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개의 체험 공간은 가운데 위치한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광장은 체험 공장에서 만든 상작물을 자유롭게 전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공간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됩니다. 이 참여광장은 기존의 공구거리에서 파는 공구를 이용하여 체험을 하기에 기존의 공구거리와 연결되어 하나의 거리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특화 설계인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안단테 평화 아파트 안에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안단테 평화 아파트는 주로 근처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학부모 및 청년층이 주 사용자가 되지만 실버타운은 노년층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실버타운의 이용 공간입니다. 실버타운 내에는 체육관, 병원, 공용농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이용 공간은 주 사용자가 실버타운 주거자가 되긴 하겠지만 실버타운 주거자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참여 가능한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실버타운의 주거지입니다. 두 개의 큰 두 동을 가진 공간으로 설계하였고 거주민 대부분이 노년층인 것을 고려하여 각 동과 출입구의 위치를 좁혔습니다. 또한 주거지 내에서 편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였고 정말 필요한 병원 옆 공간이나 실버타운 아래쪽 공간, 즉 외부인을 위한 주차장 공간은 따로 지상 주차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실버타운의 근린생활 공간입니다. 서점과 PC방, 영화관, 카페가 배치되어 있으며 주거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영화관은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영화를 보고 난 이후 궁극 참여 광장에서 영화와 관련된 캐릭터들을 창작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점과 PC방은 추억과 경험의 공간으로서 노년층의 추억을 가진 레트로 게임,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PC 오락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서점은 책을 무료로 즐기고 이후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됩니다. 카페는 감성 카페와 레트로 카페 두 가지의 테마로 구성하고 이 공간들을 방문하는 방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특화적인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단절된 공간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도 사용 가능한 단독주택 단지로 설계하였습니다. 지나가는 보행자들도 건물들만 보는 것이 아닌 단독주택 주거자가 직접 관리하는 다양한 테마의 식물을 관찰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거점으로 삼는 공간들이 랜드마크가 되고 그 랜드마크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형성하였습니다. 길을 따라가며 하나의 관광 코스처럼 잘 짜여져 있는 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점 공간은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단절된 공간에서 즐기는 것이 아닌 개방된 공간 속에서 길이 주는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구체화한 3D 모델링 사진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